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배우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 한번 봤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면 이걸 먼저 전압을 굉장히 높여서 송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압을 높이는 곳이 발전소 근처에 초고압 변전소에서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가까이로 오게 되면은 이제 고전압의 송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전압을 또 차차 낮춰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1차에서 좀 낮춰주고 2차에서도 전압을 낮춰준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좀 높은 상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는 송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전이라는 것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오는 이 과정을 전달하는 과정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낮췄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는 220V를 사용해줘. 그래서 220V로 한 번 더 맞춰서 낮춰주는 것이 바로 전봇대에 달려있는 주상 변압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상 변압기에서도 전압을 좀 낮춰주는데 얘는 구체적으로 220V로 낮춰준다. 물론 공장에서나 다른 데서 또 사용하는 거는 전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또 맞춰서 낮춰주는 그 주상 변압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가정이나 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압을 220V로 낮춰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변전소에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학교, 가정까지 오는 이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배전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전력을 전달하는데 전압을 굳이 한번 높여주고 낮출 전압을 굳이 앞에서 한번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을 도대체 왜 높여줄까? 고전압 송전이 오히려 위험한 게 아닌가? 그 전압을 좀 낮추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발전소에서 100의 에너지를 만든다면 가정에서 100의 에너지를 그대로 못 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전선에는 어쩔 수 없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손실되는 전력이 있더라. 그 손실되는 전력은 봤더니 저항에 당연히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보면 I 제곱 R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손실되는 전력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엔 저항은 손을 댈 수가 없거든. 우리가 도선을 뭐 구리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면 여기 얘기했죠. 이 저항을 우리는 더 이상은 손을 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를 손을 대야 된다. 즉 전류를 손을 대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봤듯이 자,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 우리는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류를 낮춰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류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엔 고전압으로 송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같이 적어보면은 발전소에서는 생산 전력이 있지만 송전선에서는, 즉 전선에서는 손실되는 전력이 있다. 이 손실 전력을 우리는 P 손실이라고 했을 때 이 값은 전류 제곱 그 다음에 저항에 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I 값은 결국은 이 I0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뭐 I는 I0랑 같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이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류를 어떻게 하자? 전류를 낮춰야 한다. 즉 전류를 낮추기 위해서는 요 위에서 봤듯이 이 전압을 올려줘야 된다. 얘는 결국엔 전압을 높여서 고전압 송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같이 우리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봅시다. 자, 교과서 286쪽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저항에 의해서 우리는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열이라고 하는 즉 손실되는 전력은 전류 세기 제곱에 비례한다. 즉 전류의 세기가 크면은 손실되는 전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전류 세기 제곱에 비례하니까 전류가 2배, 3배, 4배로 증가하면 손실되는 전력은 4배, 9배, 16배로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손실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해야 되는데 전류의 세기 작게 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했는데 이제 집 근처, 도시 근처로 오면은 이제 또 안전하게 전압을 낮춰줘야 되겠죠. 그 전압을 낮춰주는 것이 바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주상 변압기 이런 데서 전압을 낮춰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변전소에서는 어떤 역할로 이제 전압을 낮춰주느냐, 어떠한 원리로 전압을 낮춰주느냐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살펴보기 전에 교과서 옆에 287쪽 보면은 자료실 있거든. 이 자료실 한번 같이 내용을 봅시다. 자, 가 발전소, 나 발전소가 있는데 가와 나의 발전소의 차이점은 뭐냐면 먼저 생산하는 전력은 똑같아요. 400만 와트로 생산하는 전력은 똑같은데 이제 이 초과압 변전소라고 봐야 되겠죠? 이 초과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서 송전할 거잖아. 근데 가 경우에는 40만 볼트로 전압을 송전했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4만 볼트로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력 P잖아. P는 VI거든. P가 이제 400만 와트인데 V가 40만이래. 그러면 I는 얼마가 되느냐? 10이 돼야 되겠죠. 10A.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P 전력이 400인데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인 게 4만이래요. 4만. 그러면 이 전류의 값은 100A가 되겠죠. 그래서 이 10A와 100A가 결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10A로 송전을 했고 얘는 100A로 송전했다. 그러면 우리 이미 결과 알고 있잖아. 결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류가 10배가 됐죠. 그러면 손실되는 전력은 100배가 되겠네. 그래서 실제로 100배가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우리 구했습니다. 얘도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우리 10A 100A로 구했습니다. 이때 손실 전력은 전류 제곱에 비례 저항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저항을 여기서 우리 송전선의 저항을 25ohm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I 제곱 곱하기 20 하면은 얘는 2000W가 손실이 돼요. 2000W. 근데 밑의 경우에는 전류가 이제 100A 대입하고 똑같이 20A 하면은 이게 20만인가요? 20만 와트가 손실이 돼요. 그래서 뭐 당연히 2000W, 20만 와트, 100배가 됐죠. 100배. 그래서 결국엔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전력에 비해서 보면은 얘는 0.05%가 정도 손실되는 전력으로 나가고 얘는 5% 정도가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이렇게 40만, 4만, 그다음에 전류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났을 뿐인데 이 손실되는 전력 값이 0.05%냐, 5%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똑같아요. 결국엔 전류 값을 낮춰서 우리는 송전을 하는 게 좋다. 그래야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전소에서 어떻게 이 전압의 변화를 주는지 한번 교과서 위쪽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습지에 여기 앞에 이 부분 사실 우리 모둠별로 또 선생님 답 안 알려준다 하면서 이제 모둠별로 좀 작성해봐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또 집에 혼자서 수업을 들을 건데 친구하고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1번. 자, 변압기.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부터 변압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변압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역할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봅시다. 교과서를 보면은 자, 변전소에서는 이제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춘다라고 했어요. 이 변압기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 철판을 여러 장을 붙여가지고 여기 양쪽에 코일을 감아놨습니다. 그래서 코일을 감아놨는데 여기에 1차 코일은 결국엔 들어오는 전압이 될 거예요. 들어오는 그 전력량 또는 뭐 전압, 전류가 될 겁니다. 이 들어오는 부분을 1차 코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부분 전압이 바뀌어서 나가는 부분이 2차 코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전기기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 지금 보면은 감은 수가 확실히 다르죠. 1차 코일은 좀 듬성듬성 감았고 2차 코일은 좀 촘촘하게 감았습니다. 이거에서 이제 뭔가 전압의 차이가 나겠죠. 우리 전자기유도 이런 거 했던 거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중학교 때나 또는 뭐 이렇게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심지어 얘는 교류 이게 이제 교류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교류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 여기 적어볼까요? 얘는 교류다. 교류가 흘러가고 있어. 그 말은 전류 값이 이제 계속 바뀐다라고 하고 바뀐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제 계속 일로 흘렀다 또 반대로 흘렀다 그다음에 그 값도 이렇게 막 바뀌고 요동치고 하니까 얘가 자기장이 계속 생기는데 계속 자기장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기장이 이제 철심을 따라서 영향을 줘서 이 2차 코일까지 자기장의 변화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2차 코일에도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여기 나와 있죠. 1차 코일에 교류가 입력되면 자기장이 변화해서 철심을 통해서 2차 코일에 자기장이 변하면 우리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2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코일에 교류 전류가 흘러서 2차 코일에 전류가 유도된다. 이런 원리로 이제 변압기는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2차 코일의 전압의 비가 이 가문수의 비와 같다라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변압기의 역할은 무엇이냐? 전압을 바꿔준다는 거지. 이 무엇으로? 가문수의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으로 바꿔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코일의 가문수 비가 이 전압의 비랑 같다. 이 여기서 N1, N2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차 코일의 가문수를 N1이라 하고 2차 코일의 가문수를 N2라고 했습니다. 이 N1 대 N2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1,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2라고 했죠. V1 대 V2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로 돌아와서 변압기의 역할은 결국에 전압을 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압을 변화시킨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문제 쌤 얘기했던 거죠. 1차 코일의 가문수와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1대2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교과서의 식 다시 써보면 V1 대 V2는 N1 대 N2다. 뭐 V2분의 V1은 N2분의 N1이다. 이렇게 뭐 말하는 거 똑같죠? 그때 가문수의 V가 1대2다. 그러면 N1이 1이고 N2가 2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N1 대 N2가 1대 2다. 이렇게 이게 이제 N1, N2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1차 코일의 전압이 220V다. 220V.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1이 220V라는 거겠죠. 그럼 얘가 220V고 V2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죠. 그럼 V2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얘가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V2는 440V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 이렇게 우리가 같이 받고 쌤이 좀 더 이론 설명은 뒤에서 또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학습지를 보면은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 구축식 장점, 그 다음에 전력 낭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물었죠. 이건 이제 뒷페이지에 찾아보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전력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얼마 없었어요. 대한민국 전체로 전력망이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중심부 위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기술도 발전하고 또 국가가 발전하면서 전력망이 아주 촘촘하게 지금 최근 2015년 때 보면은 전력망이 뭐 거미줄처럼 엄청 촘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전봇대에 굳이 저 송전선 달아놓지 말고 땅에 심으면 안 되냐. 땅에 실제로도 이렇게 심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로를 지하에 매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실 이 고전압이면 또 몸에 좋지 않다. 막
또 사람이 위험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로봇을 이용해서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전력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전력을 관리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번 질문이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 구축하면 무엇 장점이냐? 뭐 대충 봐도 알겠죠. 뭐 멀리까지 뭐 보낼 수 있고 뭐 모든 지역에 전력을 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과서에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구축하면 선로에 이상이 생기면 그 부분 차단해서 우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 길이 잘못되면 다른 길로 통해서 우리가 전류를 받아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선로의 송전 용량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효율적인 선전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학습지에서 같이 적어보면은 장점으로는 첫 번째, 선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위험하니까 차단하고 우회해서 송전하면 된다. 다른 길이 있으니까. 두 번째, 뭐 산이 많은 곳 또는 뭐 강이 있는 곳 이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송전하는 경로를 또 찾을 수 있다. 이제 우리 길이 많으면 어느 길이 더 효율적인지 따져가면서 우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 전력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거미줄을 통해서 길이 많으면 어디로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인가? 최대한 짧은 길, 최대한 뭐 편한 길로 보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송전은 발전소, 변전소까지 보내는 거를 했습니다. 송전 경로를 선정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나와 있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력 낭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 교과서에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이 외에도 밑에 보면은 데이터 분석해요. 아, 여름에 에어컨 트니까 좀 전력 많이 나가더라. 겨울에 난방 틀면 가스 쓰니까 뭐 전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더라. 이런 데이터를 기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소비자 우리가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전력량을 예측해서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량을 조절한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거, 뭐 버려지는 거 이런 거 없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 시스템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으로는 뭐 우리 AI, 뭐 인공지능 이런 게 이제 여기에 도입되면 좋겠죠. 그래서 지능형 전력망이 구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과거의 데이터 분석해서 필요한 전력량 예측하고 이번 겨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우리 조금 줄여볼까? 만드는 전력 이런 식으로 예측해서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량을 조절하면 된다.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선생님이랑 옆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변압기부터. 변압기라는 것은 무엇을 바꾸는 장치를 했어? 전압을 바꾸는 장치죠. 전압. 어떠한 원리를 이용해서 바꾸느냐? 전자기 유도. 지금 전자기 유도는 우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압을 바꾸는 장치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코일 감은 거를 들고 왔는데 여기에 우리 그 철판을 둔다라고 했죠. 철판에 이제 코일을 감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철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철판에 감겨 있고 코일이. 자, 이게 변압기입니다. 우리 변압기 만들었어요. 이 부분을 1차 코일이라 한댔고 이 부분을 2차 코일이라 한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코일에는 어떠한 전류가 입력돼야 되느냐? 교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이 변해야 되니까 전류도 같이 변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류가 입력돼야 되고 이제 보통 2차 코일에는 우리 전기기구가 있다. 아니면 그냥 전력 어쨌든 전압이 바뀐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전기기구가 입력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코일의 가문수를 N1이라 하고 2차 코일의 가문수를 라지를 썼죠? 라지로 쓸게요. 교과서랑 똑같이 N1이라 하고 2차 코일의 가문수를 N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 하고요.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N 가문수의 비를 보면은 1차 코일 대 2차 코일 봅시다. 가문수가 예를 들어서 자 1대2라고 해볼게요. 가문수가 1대2. 뭐 예를 들어서 얘는 50번 감았고 얘는 100번 감았다.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가문수가 1대2면 이 전압이 1대2라고 했죠. 전압도 역시 1대2다. 이 비는 같습니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지금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차 코일에 이제 들어오는 전력을 P1이라 해볼게요. 1차 코일에 들어오는 전력을 P1, 2차 코일에 들어오는 전력을 P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코일에 100이 들어왔다면 2차 코일로 그대로 100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저항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면은 1차 코일에 100이 들어오면 2차 코일에 그대로 100을 나갈 겁니다. 소모되는 뭐 다른 에너지 값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쌤이 여기 또 한번 1대1라 했죠? 그럼 V1이 여기에 110V라고 해볼게. V1이 110V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력량은 220W다. 이렇게 해볼게요. 220W다. 자, 그러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자, 지금 변수가 많아집니다. 전류를 I1이라고 할게. 그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I2라고 하면, 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류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자, 전력량 나와 있고, 전압 나와 있고, 전류 나와 있잖아. 전력은 VRI라고 했지? 근데 얘가 220이라며. 볼트가 110이라며. I는 얼마? 2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전류가 2A가 될 겁니다. 2A. 자, 그럼 이제 2차 코일을 구해봐야 되겠지? 2차 코일의 이 남은 변수들을 우리 한번 구해볼게요. 자, 2차 코일에 먼저 전력부터 우리 전압을 우리 구했죠. 자, 얘가 1대2니까 1차 코일이 110V면 2차 코일도 220V가 되겠죠. 이제 우리 110V를 220V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량은 어떻게 될까? 전력은 아까 얘기했죠. 똑같다. 똑같이 1대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1대1. 1차 코일에 들어온 전력만큼 2차 코일로 나간다. 그 다음에 이 전력은 그러면 여기가 220W 똑같이 될 거고, 이 전력이 결국엔 전력 P는 VI라고 했지. 그럼 우리 하나 더 전류를 이제 2차 코일에 전류가 남았죠. 자, 전류 2차 코일의 전류는 자, 여기에 220W, 여기에 200W. 그러면 I2 구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 B에서 보다시피 전력은 1대2야. 근데 전력은 1대1이야. 전압이 1대2야. 근데 얘가 1대1인데 전압이 1대2면 전류는 2대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 B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전류는 2대1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전류는 2A가 됐으니까 여기에 또 1A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력을 보고 전압을 알 수 있으니까 전류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기본은 이거라고 했어요. 기본
자, 가문수의 비가 전압의 비와 일치한다. 이게 기본인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들어오는 전력만큼 전력이 2차 코일로 나갈 거예요. 1차로 들어온 만큼 나갈 거니까 전력은 1대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이 전력은 결국엔 VI이기 때문에 전력이 1대1이 되기 위해서는 전류값은 전압과 반대로가 돼야 역수가 돼야 전력 1대1이 맞춰주겠죠. 그래서 전류값은 2대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변압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문제가 이 비율을 잘 따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썼던 것처럼 전압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한번 적으면서 풀어나가면 변압기 문제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모든 내용이 끝나면 문제를 교실에서 이제 나눠줄 텐데 그때 한번 이 변압기 비를 한번 잘 따져가면서 문제를 잘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2차 지필에 해당되는 내용은 계산할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변압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자, 이제 남은 거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봅시다. 자, 우리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전력을 뭐 낭비되는 거 없이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전압으로 송전한다 했다. 이거 저번 시간까지 얘기했던 거면 고전압으로 송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촘촘하게 전력망을 구축하자. 그게 이제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 구축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버려지거나 뭐 또는 낭비되는 그런 전력 없도록 기존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력량을 예측하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더 나아가면은 지능형 전력망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효율적으로 전력 수송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전력을 수송하자. 또 안전한 것도 중요하죠. 이 전기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전력 수송을 위해서는 우리 땅에 매설을 한다든지 그 지중선로 설치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로를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 또 사람이 하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로봇을 이용해보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이 부분까지 우리 같이 살펴봤고, 마지막 이 밑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압을 수백 킬로볼트로 높여서 송전하는 까닭 다 알죠?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 가정에는 220V 쓰는데 휴대폰 충전할 때는 2V, 5V 이 사이에서 충전해요. 충전기 단자 한번 보시면 나와요. 필요한 전압이 2V에서 5V거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들어오는 전압은 굉장히 높잖아. 어떻게 충전할 수 있을까, 휴대폰은? 충전기 어댑터, 그 이제 충전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USB 뭐 또는 뭐 케이블 이렇게 있고, 우리 여기에 딱 콘센트 꽂아서 쓰는 이 어댑터 있죠? 이 어댑터 안에 결국에 뭐가 들어있겠어? 변압기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충전기 어댑터. 나머지 부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노트북 충전기, 뭐 TV, 선 이런 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충전기 어댑터에 변압기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사실 2차 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교과서의 문제 뒤에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마찬가지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이 적용돼서 나오는지 나눠줄 테니까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면서 2차 고사 이 시험 내용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온라인 기간에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질문 있으면 쌤한테 편하게 질문하고 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다음 주에 교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